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킹유지입니다. 오늘은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지난번에 다이어트 한다고 선언을 여러분께 드린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주차 바디 체크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다이어트 진행 시 유산소 운동 진행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유산소 운동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접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좌식 사이클 운동, 이거랑 러닝머신,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좌식 사이클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우선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 특성상 서 있는 일이 많은데 거기서 또 러닝머신까지 타게 되면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걸어 다닐 때 이렇게 팔을 움직이게 되죠. 그럼 이제 겨드랑이가 좀 많이 쓸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러닝머신을 그냥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좌식 사이클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모르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소 운동의 시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근력 운동 이후에 진행해야 할지 혹은 이전에 진행해야 할지, 중간에 식사 시간이 걸린다면 식사 이후에 진행해야 할지, 식사 이전에 진행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산소 운동은 근력 운동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간략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근력 운동, 즉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 즉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산소 운동을 탄수화물이 고갈된 상태인 무산소 운동 진행 이후에 하시게 되면 지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태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식사 시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력 운동 이후에 보충제 또는 어떤 식사를 하고 나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또 가끔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아니요입니다. 근력 운동이 진행됐으면 바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해 주시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입니다. 근력 운동 진행 이후에 소실된 에너지원을 다시금 섭취를 해놓고 유산소를 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쓴다기보다는, 즉 체내 지방이 연소된다기보다는 그냥 먹은 걸 다시 태우게 되겠죠. 그래서 휴식 없이, 어떤 취식행위 없이 바로 유산소 운동으로 들어갈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어떻게 타시나요? 숫자를 며칠 놓으시나요? 강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 강도 설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사이클에 항상 이런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 돌리는 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항상 있죠. 이제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에서 40% 정도의 강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달을 빨리 밟는데 크게 지장되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훅훅 넘어가진 않는 정도의 강도를 여러분들께 맞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사이클을 굴리는 속도는 보통 RPM이 속도로 표시가 많이 되는데 90에서 100 사이를 저는 유지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특히 90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빠르게 페달을 밟아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사이클에 앉아서 약간 이렇게 굴려요. 지금 제 굴리는 속도 보이시죠?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그 무엇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운동의 효과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박수가 빨리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타는 게 당연히 유산소 운동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시간 설정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이 처음에는 무산소 운동과 똑같은 성질을 지닌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이클을 정말 단거리로 짧게 타고 끝내게 되면 마치 단거리 달리기가 근력 운동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듯이 무산소 운동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길게 지속되면서 장시간 지속되면서 유산소성 운동으로 성질이 변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25분에서 30분 이상을 탈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50분씩, 시즌에는 50분씩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이 많이들 혼동하시는 게 땀을 많이 흘리면 살이 많이 빠지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막 땀복 같은 거 입고 하시는데, 사실은 내가 움직이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호흡하고 움직이는 양은 똑같기 때문에 땀을 더 흘린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환경을 조성해서 땀을 더 흘린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찜질방 많이 간다고 살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론 단기적으로 체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몸무게 자체가 잠깐 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물을 마시게 되면 다시 올라갈 체중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시다시피 살 뺄 때는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무게 그 숫자 자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눈바디를 신뢰하고 체지방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몸무게 1kg, 2kg에 1위 1비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식 사이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 말고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좌식 사이클이 그냥 이 센터에 있는 사이클이랑 똑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타게 되면 발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양말을 신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꽤나 계실 텐데, 매번 양말을 신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에 이 발 페달 부분에 덧버선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버선을 신고 사이클을 굴리다가 어느 정도 한 뭐 2, 3일 정도 타게 되면 다시 빨고 다른 버선을 끼워놓고, 이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